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시네마 4D로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모델링 부분은 다 끝을 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모그래프 쪽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그 외에 렌더 관련된 부분들, 뭐 이 정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꼭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링 파트가 끝나면서 모그래프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애니메이션 파트 부분,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델링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모델링 공부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쪽을 한번 다뤄보긴 했는데 디테일한 옵션들은 안 다뤄봤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옵션들을 다뤄보면서 애니메이션 쪽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파트는 짧게는 3강, 길게는 5강 정도로 나눌 거예요. 좀 짧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할 때 강의가 한 강의당 뭐 4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여러 번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좀 더 나눠서 하는 것들이 덜 지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파트 부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 잡을 때 키를 세팅을 하잖아요. 먼저 이제 키 세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 세팅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컨트롤 D나 커맨드 D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이 나와요. 키프레임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키프레임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애니메이션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FPS,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죠. 29.97, 30프레임, 6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맥시멈 타임 해서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뀌면 이렇게 여기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간단한 세팅 되게 간단해요. 이 부분 세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렌더 세팅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사실 이건 20프레임이고 이건 30프레임이고 이렇게 작업해 버리면 나중에 렌더링 걸었을 때 분명히 뷰포트 상에서 우리가 프리뷰 렌더 건 거랑 렌더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온 렌더본이랑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데서 좀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키프레임을 줄 때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리액션이 나오죠? 이 부분이 키 잡는 부분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를 H축으로, 자, 이거 우리 오더를 XYZ로 바꿉시다. X축으로 만약에 로테이션 시키고 싶어요. 그걸 키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 이 상태를 먼저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움직여줘야지만 레코딩 된 거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자, 0프레임을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90프레임에서 내가 90프레임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돼요? 키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죠. 뭔가 레디 스탠바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만약에 360도 한 바퀴를 돌렸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키가 없어 여기. 무슨 말이냐? 레코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딩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클릭을 한번 눌러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걸어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로테이션이 되죠. 이렇게 키를 잡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컨트롤 ZZ에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 액티브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이제 오브젝트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키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누르면 여기 코디네이터에 있는 모든 키프레임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PSR에 다 키가 들어가죠. 자, 이런 다음에 여기까지 가요. 90프레임까지 갈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360도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키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아까하고 똑같이 키가 들어가는데 다른 점 뭐냐? 우리가 다른 점은 쉽게 이걸로 키를 주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앞서 했던 거는 딱 키가 들어가는 이 부분만 키를 우리가 줬어요. 레코딩을 시켰단 말이에요. 잡아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쓸모없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뭔가 또 스케일에다가 키를 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키가 잡혀 있으면은 나중에 키가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지는 않는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에 이 키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add keyframe 하면은 키프레임이 되죠. 근데 이렇게 뭐 키프레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lete track이라고 있습니다. delete track을 시키면은 타임라인 상에 있는 트랙을 완전히 걷어내버리기 때문에 찌꺼기가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리트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Shift 키 누르면 되죠.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컨트롤 키로 여기 한번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선택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다 선택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만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여기만 빼고 다 트랙을 걷어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트랙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은 클릭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델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키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고 뷰포트를 선택하고 델리트 해버리면 이 오브젝트가 날아가 버리고 키프레임 부분을 클릭하고 키프레임이 여기 지금 선택이 됐죠. value 키라고. 이 상태에서 델리트를 하시면은 이 부분만 사라져요. 볼까요? 그죠? 키가 없어졌죠. 리코딩 됐던 키가 없어졌죠. 하지만 트랙에서 다 지워진 건 아니에요. 리코딩 된 게 사라지면서 뒤에 있던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앞까지 그죠? 다 들어와 있는 거겠죠. 360도에서 키가 잡혀 있었으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키를 지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컨트롤 Z 얘도 마찬가지로 옮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건 플레이 버튼, 스톱 버튼이죠. 이거는 맨 끝으로 가라. 자, 요거 맨 끝으로, 맨 끝으로, 맨 끝으로. 그다음 이건 한 프레임씩. 요거는 키프레임. 그 다음 키프레임, 넥스트 키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넥스트 키프레임이에요. Go to previous key, go to next frame. 우리가 이거는 에디트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었어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show bubble help라는 거 있죠. 이게 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뭐 25프레임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25프레임 딱 가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땡기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25프레임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는 프레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250프레임 잡고 쭉 늘릴 수도 있고 키프레임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면 되죠. 이렇게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뭐 1000프레임, 2000프레임 넘어가 예를 들어서. 근데 부분적으로 내가 키를 좀 확대해서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꾸면은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250프레임이잖아요. 지금 올 프레임을 해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모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모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트 모드로 하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 키가 잡혀 있을 거고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옮기면은 이렇게 얘도 선택해서 보시면 옮겨져 있죠. 컨트롤 Z 하시면 이렇게 가 있고 여기 클릭해서 내려 보시면은 이제 X축으로 지금 키가 잡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 모드, 스플라인 모드, 그다음에 모션 클립 모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트 모드를 한번 바꿔놓고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타임라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여기 있는 트랙도 다 지워버릴게요. 트랙도 델리트 트랙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오토킹이라는 게 있죠. 오토킹은 뭐냐? 일단 오토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상태로 레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움직여줘야지 그 다음 동작에 대한 레코딩을 시킬 수 있겠죠. 스탠바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얘같이 오토킹이 된다든지. 오토킹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키를 잡아 놓을게요. 레코딩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다가 레코딩 한 다음에 오토키를 잡고요. 오토키를 넣고요. 30프레임 정도 가서 이렇게 옮길게요. 근데 뭐 키가 잡히죠. 지금 포지션에 키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줄게요. 이렇게 또 65프레임 정도 가서 이렇게 움직일게요. 또 이렇게 키를 줄게요. 요만큼 117프레임 뭐 가서 또 이렇게 움직였어. 또 로테이션 또 줘. 포지션 자동으로 키가 들어가는 걸 거고 이렇게 그죠? 또 줬어. 또 얘도 로테이션 줘. 얘도 이렇게 가. 또 이렇게 왔어. 또 로테이션 줘.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이렇게 레코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레코딩을 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킹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토킹 모드로 해놓고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세그먼트도 좀 조금만 사이즈 크게 키워야지. 세그먼트도 좀 늘려야지. 그 다음에 폰값을 좀 떨어뜨릴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그죠, 이상하게 되죠. 지금 뭐가 그죠,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맵도 막 이상하게 찌그러져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작업할 때만 오토킹을 켜고요. 작업이 끝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면 오토킹은 무조건 비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되게 편리하면서도요. 정말 많이 겪어요. 이거는요. 고수들도 많이 겪어요. 자기도 이거 켜놓은 걸 모르는 거야. 막 작업해놓고 렌더링 딱 걸었더니 뭐 중간에 막 키가 튀어.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런데 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키가 들어가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이죠. 완전 초보자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찾아가지고 다 델리트 트랙 시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Z만 한 건데 나중에 키가 들어가 있다 한다면은 다 델리트 트랙 시켜주셔야 됩니다. 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굉장히 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때도요. 오토킹을 끄세요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반이든 기초 반이든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자 오토킹 켜 있습니다. 작업하겠습니다. 오토킹 꺼주세요. 자 뭐 포인트 모드예요, 엣지 모드예요, 서프레스 모드예요. 자 모델 툴로 돌아가 주세요. 계속 이렇게 저는 정말 유치원생들한테 이 시네마 4D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요. 왜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 까먹고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하고 보면은 이런 거 켜져 있고 막 이런 모드 켜져 있는 상태 작업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건 익숙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키 타임 뭐 이게 있는데 66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키 프레임이. 내가 이거를 좀 더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러면 키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 프레임 조절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홀드 타임을 잠깐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키프레임하고 똑같은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으면 홀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혹은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스냅 4D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보통 다 복제가 돼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홀드 가고 뭐 두 개를 선택을 했다. 이것도 똑같아 마찬가지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복제가 돼요. 혹은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 커맨드 V,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키프레임 복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폭을 그죠? 폭을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폭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보통 이제 여기서 줄이지는 않아요. 타임라인에서 보통 다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프레임을 엄청 빠르게 이렇게 또 잡고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따로 할 겁니다. 타임라인 부분들.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밸류 키가 나오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J 키를 누르고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뷰포트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뷰포트잖아요. J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드래그가 됩니다.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잘 없죠. 그냥 이거 잡고 플레이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선택했잖아요. 해제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빈 곳에다가 클릭해 주시면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설명을 다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키를 내가 줄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파라미터 값 이렇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키를 막 줬어요. 여기다 키를 준다고. 근데 키가 안 먹죠. 리코딩이 안 돼 지금.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키가 안 돼. 무슨 말이냐? 키가 되죠. 요걸 꺼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만 애니메이션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켜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은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클릭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클릭을 하시면은 키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키를 내가 중간중간에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를 추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아까 프로젝트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아봤었잖아요. 이 부분하고 세팅이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 보면은, 꺼내는 건 여기 이제 여기 요 바 있죠. 여기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빠지죠. 이제 프로젝트로 돼 있으면은 지금 프로젝트 세팅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이걸 5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FPS가 5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이걸로 그렇게 재생이 되는 거고, 실제 렌더링도 이렇게 돼요. 10프레임, 500프레임. 프레임이 많을수록 30프레임, 우리 원래 30프레임 잡는 거고, 5프레임. 타임라인의 변화 없이 그냥 이 렌더 할 때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사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차차 같이 알아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뷰포트 상에서 이제 뭐 그래픽 카드가 진짜 아무리 좋아도 너무 폴리곤이 많거나 오브젝트들이 애니메이션 되는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나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옵션 키나 알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그죠?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된 상태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트 키 누르고 옵션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여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내가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거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그죠?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브젝트가 많아도 타임라인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떼주고 한번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애니메이션 되게 많이 잡았을 때 이 키프레임을 지우거나 키프레임 쪽으로 이동해서 키 인터폴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 기능들을 많이 씁니다. 옵션이나 알트 키 누르고 당겨서 키프레임으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옮기는 거죠. 요렇게 옮기면은 되게 막 복잡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가 저 뒤에 어떤 프레임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이 프레임 175인지 176인지 몰라. 수치를 이렇게 넣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 지금 요 부분 상에서의 키프레임들,
대한 제어들, 그리고 이런 옵션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키를 복제하고 옮기고 플레이를 제어를 하는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타임라인에 있는 요 타임라인 있죠, 요 보드에 있는 요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또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해를 좀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